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4월 28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먼저 해드릴 내용은 오늘은 좀 장이 되게 좀 변동성이 컸죠, 오후에. 그건 좀 한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먼저 이제 보고서 내용, 오늘 좀 기업들 요새 실적 발표 시즌이라고 너무 많아가지고요. 간단히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장비 회사 뭘 봐야 되냐. 조선 실적 발표했는데 괜찮냐. 지수가 반등하면 어느 쪽이 낫냐. 롯데정보통신, 현대글로비스, 삼성 SDI, LG전자, 한화솔루션, LIG넥스원, SOL, LX하우시스, JVM, 삼성 SDS, 그다음에 SES 이마고텍이라고 하는데 이거 솔로엠 아시죠? 전자 가격 표시기. 그 경쟁사잖아요. 그 자료고 DLENC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의 황민성 연구원님이 일단 이번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결국 핵심은 이제 그거라는 거죠. 가동률을 줄여서 감산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아니고 감산합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더 감산하겠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좋아 수요가 안 좋다 그럼 더 줄이겠다. 디램 영업이익률이 지금 만들면 만드는 대로 적자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수요는 부진하지만 그래도 감산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도 비슷했거든요.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장비 투자 줄이는 건 다 알죠. 근데 대신에 장비는 줄이지만 인프라 투자나 연구 개발은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재고가 많고 수요가 감소한 DDR4 생산을 축소하고 재고 없고 수요 증가하는 DDR5. DDR5는 또 면적이 커가지고 공급이 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DDR4로 좀 늘릴 것 같고 기술은 누가 잘하냐 아직은 너무 그렇게 누가 엄청 앞선다 라고 보기 어려운데 아무튼 삼성과 오히려 하이닉스가 경쟁한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이니까 그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 생산 확대 시에 마이크로소프트 등 지금 클라우드 업체의 수요도 회복될 것 같다. 요 내용이고 DDR5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좀 앞서간대요. 좀 빨리 판매가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또 1분기에 DDR5가 전체 물량 10%에서 2분기에는 한 20% 정도 수준으로 증가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이크론은 서버형 DDR5는 아직 좀 준비가 덜 돼 있고 삼성전자 2분기 말 정도에 판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의 문제는 돈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환사채라든가 발행도 했는데 아무튼 빨리 지금 자금을 확보를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업황이 빨리 돌아야 돼요. 현금이 생겨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사실 위기였죠, 되게. 근데 이게 삼성전자도 감산 들어가면서 큰 위기는 지금 이제 넘기고 있는 것 같고요. 1B 나노 공정은 이제 D램의 디자인율이 13나노 밑으로 간대요. 제가 알기로는 D램은 아마 14나노까지 한 걸로 아는데 1B부터는 아마 13나노 밑으로 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세 업체 모두 다 연말경에 아마 초기 생산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삼성이 이번에도 유리하다. 왜냐? 규모와 자금력이 앞서니까. 수요 진짜 좋아질 것 같냐? 요 내용인데 2분기에 서버 고객 재고 소진이 예상돼서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 수는 없어요. 수요가 진짜 증가할지 주문도 확인해봐야 되고 다만 희망적인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설비 투자 증가를 좀 희망적으로 또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도 안 좋다 그럼 방법이 없대요. 그냥 더 줄여야 된대요. 근데 업체들이 최악의 상황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높은 확률로 바닥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장비 어쨌든 이런 이제 황민석 연구원님의 의견은 뭐냐면 반도체 업황 지금 최악이지만 이제 바닥은 좀 지나간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되게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 전부터. 근데 그 의견들이 좀 잘 맞았죠. 그동안. 그래서 업황은 안 좋더라도 이제 개선 기대감을 지금 반영하면서 어쨌든 업황도 바닥 지나간다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그 장비,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고영민 신원재 연구원님이 이제 보고서 썼는데, 이거 장비 얘기입니다. 근데 장비가 지금 좋을 수가 없잖아요. 투자 줄이는데 좋은 게 이상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 장비주도 반등하려면 삼성과 하이닉스랑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 삼성 하이닉스가 살아나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쪽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한에서 언급한 건 뭐냐면 중국 비중이 좀 높은 게 좋고, 비메모리 비중이 높아지면 좋고, 또 요새 태양광도 많이 하죠 같이. 그런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주성, 에로티 베큐, 레이크 머티리얼은 장비는 아닌데 거기도 태양광 쪽에 소재 납품. 근데 그런 기업들이 좀 돋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선호주는 주성 엔지니어링, 여기에 맞는 기업 중엔 장비 회사 중엔 주성, PSK, 차 선호주는 에로티 베큐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게 증착 장비 회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PER 다들 좀 많이 내려가 있죠. 예. 최근에 좀 주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런 이제 그래프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1분기 실적은 부진했고요. 실적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양 수주가 급감해서 그렇고, 다만 중국 쪽으로는 공급이 잘 되고 있고요. 태양광은 이제 러시아 매출이 좀 이연됐대요. 근데 2분기, 3분기 이게 인식이 되면 좀 나아진다. 그래서 최선호주 제시했고, 현재까지 수주 잔고인데 늘어났죠. 이 빨간색 요게 수주 잔고입니다. 현재까지. 근데 이제 요 밑에는 매출액이고 계속 잔고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옛날보다는 수주 잔고 확실히 많이 늘었죠. PSK는 1분기 실적은 발표 안 했는데 부진할 것 같고요. 다만 실적 둔화폭은 제한적이고 다른 업체보다 좀 다각화가 잘 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고객사 해외 쪽 장비 공급이 지속 확대 중이고, 드라이 클리닝은 뭐냐면 이제 세정 장비예요. 건식 세정, 습식 세정 우리 기억나시죠? 건식 세정 장비인데 약간 그쪽인데 국내와 중화권 고객사로 장비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고, 베베레처는 뭐냐면 이제 웨이퍼 맨 끝에 결함 있죠, 오염, 그걸 없애주는 장비입니다. 저게 아마 램리서치가 거의 독점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국산화에 성공했죠. 그래서 고객사 점유율이 확대될 것 같고, 중국 기업들이 또 램리서치 장비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PSK 걸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주목을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PSK랑 주성 엔지니어링을 꼽아주셨고, 에로티베캠은 차선호주입니다. 1분기 성장했고, 근데 에로는 되게 독특한 게 다들 안 좋은데 성장해버렸어요. 왜? 태양광 때문에. 그래서 좀 차별화된다. 유니셈 역시 실적은 안 좋겠지만 그래도 인프라 장비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키옥시아, 일본의 낸드 플래시, 이쪽의 점유율 확대도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친환경 플라즈마 방식 스크러버, 이제 가스 없애주는 건데, 유해가스 플라즈마 방식이 친환경적인데 이게 채택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STI는 그 CCUS라고 이제 이 장비 중에 이 가스 공급하는 장치죠. 거기 주력인데 1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증가할 걸로 보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업황부진으로 일부 좀 지연도, 예. 뭐죠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썼죠? 졸면서 썼나 봅니다. 지역별 공장 운영, 그러니까 미중 분쟁 때문에 좀 피해 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업황부진으로 했나 일부 지연이 발생했다. 예. 약간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부정적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잉크젯, PCR, 또 리플로우, 후공정에서 이제 숄더볼을 이렇게 붙여주는 장비거든요. 플립칩 BJ 현상기, 이런 신규 장비인데 이거는 내년에 성과 나올 것 같다. 올해 하반기나. 이런 것들은 기대는 있는데 좀 지켜보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썼고, 어쨌든 가장 탑픽은 PSK나 주성, 또 에로티 베큐 이런 걸로 좀 꼽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3사가 이제 그 대우조선 아직 발표 안 한 것 같고요. 다올 투자에서 최강시 연구원님이 이제 삼성중공업 22개 분기만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고,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실적 턴어라운드 언급을 했고요. 예, 특히 옛날에 좀
그 저가 수주한 것들이 이제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되고 고가가 이제 건조가 되면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LNG선 매출 비중도 늘어났고, 그리고 22년도에 LNG선 119척 역대급 수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주가 잘 되고 있죠. 카타르 물량 남아 있고 훨씬 더 계약 규모 크지 않을까. 카타르 쪽 2차 남아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친환경 배로 바꾸면서 생각보다 괜찮고, 탱커가 좀 문제래요. 탱커가 이게 중국이 많이 좀 수주를 하다 보니까 현대미폰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경쟁사들이 좀 수주하는 게 조금 부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 쪽으로 또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실적은 턴어라운드 했고 삼성중공업이 증명했고, 수주는 LNG는 예상 수준이고 컨테이너선과 LPG는 예상 이상인데, 이 탱커선만, 대형 큰 탱커선만 좀 발주가 잘 나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선도 이제 실적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투자의 이용찬 연구원님이 지수 반등하면 어느 섹터가 낫냐.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오면은 반도체를 해야 되고요. 경기가 아직 안 좋고 애매하고 유동성에 의한 장이다. 그러면 LG엔솔 같은 2차전지가 낫다. 네, 근데 반도체를 좀 더 바닥은 잡은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펼쳐지면서 D램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얼마 전에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하는 대신에 연방정부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기차하고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업종한테 악재예요. 저대로 해버리면. 근데 저거를 하원에서 통과시켜버렸어요. 문제는 뭐죠? 이제 관건은 상원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상원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하면 못해요. 그래서 저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합의해야죠. 네.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 흐름하고 저 예산, 대신 연방제도, 연방정부 지출 증가율, 이거 어쨌든 제한하면 좀 안 좋은 거예요. 저런 친환경주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은 6월까지는 우리가 계속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증시가 바닥을 잡을 것 같고, 경기가 조금 괜찮다는 이제 흐름이 나오면 반도체가 주도할 거고, 애매하면 계속 2차 전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 실적 위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롯데정보통신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도 가속화되는 것 같고, 22년 자회사 실적 부진,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인건비 때문에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실적 괜찮아지고 있고 이익률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비싸지 않고, 또 자율주행 메타버스는 요새 인정 안 하죠, 많이들. 아무튼 이제 작년에 2년 전에 메타버스 한참 핫했을 때 그때 주가 한번 좋았었죠. 그리고 지금 주가는 밸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근데 하나투자의 또 김소혜 연구원이 롯데정보통신 또 오늘 보고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표 주가 여기는 또 4만 원 제시했고, PER 11배 정도로 경쟁사,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르죠. 여기는 8.7배. 그러니까 신한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제시했고, 예, 김소혜 연구원님은 좀 실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1배도 비싼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김소혜 연구원님의 의견은 뭐냐면, 전기차 충전 중앙제어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옛날에. 칼리버스 메타버스인데 요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롯데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고, 자율주행,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 IT 서비스 제공하고 데이터 센터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중앙제어, 작년 1월에 중앙제어로 인수를 해가지고 전기차 운영 플랫폼 요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올 거고, 어느 시점에선 충전소가 정말 중요하죠. 충전기. 그리고 칼리버스는 이제 메타버스 이쪽이고,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중앙제어. 그래서 롯데그룹이 또 유통망이 많잖아요. 뭐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으니까 이런 이제 사업 장내 일부를 전기차 충전 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 또 기대하고 있고, 예, 중앙제어가. 그래서 실적도 턴어라운드 시작했고, 근데 다만 이제 PBR 기준으로 0.9배 정도, 27,000원, 8,000원 정도가 좀 낫지 않나,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소개해드리는 게 추천주가 절대 아니고
꼭 좀 그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괜찮은 거 좀 뭐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드리는데 모든 게 다 추천주도 아니고 추천할 수도 없고 그렇게 꼭 생각해 주시고 다만 이제 저의 의견을 약간 이제 가민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대신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비싸면 그건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싸야 됩니다. 주가가 좀 합리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그건 좋은 주식은 아니죠. 예, 그래서 꼭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그냥 아 이런 기업이구나 내용만 알아두시고 메모해 놓았다가 나중에 빠질 때 가격 체크하셔가지고 그럴 때 꼭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더라도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결국엔 빠져요 주가라는 거. 예. 그럴 때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이번에 실적은 뭐 당연히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작년부터 계속 피크아웃한다 이랬는데 그래도 기대에 부합했고 예. 해운 쪽 이쪽이 조금 그 이 벌크선 이쪽이 하고 PCTC가 뭐냐면은 그쪽이죠. 그 현대차나 이런 자동차 운반선 여기서 1,056억 정도 번 것 같습니다. 근데 비계열 매출 비중이 4년 만에 처음으로 50% 하에 비계열은 뭐냐면 이제 현대차 그룹 말고 다른데 근데 저 비계열 매출이 높으면 수익성이 좋대요. 거기가 더 좀 마진이 좋나 봐요. 근데 현대차 비중이 높으면 좀 마진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더 그래서 약간 이익률에는 부정적이었다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올해부터 새로 또 단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익률은 개선될 것 같고 또 유통도 하거든요. CKD 반조립품 그러니까 이 차를 반조립한 게 있어요. 그걸 CKD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공장으로 해외 공장에 보내줍니다. 그런 거 하고 있고 중고차 사업 트레이딩 예.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환율이 하락하면 좀 안 좋대요. 예. 그래서 1분기보다 지금 2분기가 환율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2분기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환율이 올라왔으니까. 예. 아무튼 그동안 피크하고 우려가 따라다녔는데 예. 환율도 반등해주고 전방 산업도 좋고 하니까 2분기는 좀 낫지 않겠냐.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 현대글로비스 보면서 느낀 게 요새요 계속 사요. 아니 요 며칠은 안 샀는데 내부자 매수가 좀 많았어요. 최근에. 예. 요즘엔 좀 안 보여요. 요즘엔 좀 매수가 더는 안 들어오는데 아무튼 현대글로비스는 내부자 매수가 15만 원대, 16만 원대 여기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PER도 500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업을 뭐 장기 투자 이런 것보다도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되게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럴 때 그 PER 500, 또 내부자도 들어오니까 이럴 때 기회를 포착하시고 나중에 좋아질 때 또 현금하시고 그런 게 낫겠죠. 그래서 뭐 검증된 회사니까 지금은 굉장히 편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삼성 SDI나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생 의원님이 목표 주가 올렸고요. 실적은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 특히 유럽 쪽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차 신모델에 고부가가치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서 수익성이 유지가 됐고 다만 ESS 대용량 저장장치 배터리 중에 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거죠. 그게 조금은 좀 감소했다고 하고요. 소형전지도 좀 안 좋았고 전자재료 이게 전방이 다 안 좋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전기차 빼고는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약간의 부진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지엔가 이제 이번에 계약 맺었죠. 예, 공장 건설 그리고 유럽 중심에서 미국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보조금 받으려면 북미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북미 생산 능력이 1800기가와트가 필요하대요. 북미 전체. 근데 지금 북미에 확정된 전체 지금 생산 능력이 78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를 채워야죠 누군가가. 그러니까 삼성도 더 공격적으로 해야 돼요.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나마 GM하고 하면서 조금 이제 숨통은 튄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 밸류가 낮다고 보는 게 그만큼 투자를 지금 안 해놨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삼성 밸류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아무튼 PER도 그렇게 높지 않고 신규 수주 의지도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다만 주가가 지금은 싼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조정이 나올 때 이용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겠죠.
LG전자는 하나증권의 김덕호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이번에 가전TV 수익성, 그러니까 우리 가전TV 안 좋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물류비 감소, 이익률이 12.7이 나왔습니다. 분기 최대이익 갱신해버렸어요. 아니 가전이 안 좋다는데 이익이 최대 나와버렸고요. TV는 좋지 않죠 당연히. 그럼에도 증가했어요. 왜? 운영을 효율하고 약간의 그 비용 절감도 했던 것 같고, 자동차 부품은 확실히 매출 성장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실적 좋았고, 그 2분기에도 한 108%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게 소비가 이렇게 안 좋은데 가전과 TV 수요 부진한데도 이익을 냈고, 2020년 가전에서 2.3조 벌었는데 올해 2.5조 정도 벌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전만인지 전체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2020년에 가전 제품 수요가 엄청 났잖아요. 그거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체질 개선 잘한 것 같고, 그리고 당시에 자동차 부품 쪽은 적자였잖아요. 지금 근데 올해는 3천억이 넘는 흑자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7천억이 넘어요. 이것도 긍정적이죠. 그리고 주가도 비싸지 않고 PBR 0.92배. 지금 한 배 이하니까 10만 원 이하면 진짜 굉장히 매력적이죠. 10만 원 이하면 밸류에이션상. 아무튼 좋은 기업이면서 좋은 주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격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솔루션은 약간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 오늘 좀 급락했는데, 일단 실적 말씀드리면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여기는 올렸죠. 왜 잘 나왔냐면 태양광이 꼭 좋아서는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 모듈 판매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이게 좀 약간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돼요. 이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인플레 감축법 있죠. 여기 보조금 요거 반영해서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왜 실적이 좋았냐면 발전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발전소 사업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각할 때 돈을 받는데, 발전 사업 매각을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650억인데 이게 이익률이 40%예요. 보통 10% 이익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컸어요. 화학도 일단 괜찮았는데, 다만 화학은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다면 예, 그렇게 뭐 아주 도드라진다 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2분기 발전 사업 매출액은 또 2분기엔 1,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1조 원 매출을 전망하는데 하반기에 7,4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발전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것 같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예. 근데 유진투자 한성현 연구원님은 조금 보수적이세요. 뭐냐면 발전소 매각과 이거 제외하면 실질 이익은 1,500밖에 안 된다. 4분기보다 안 좋다. 예. 이런 내용이고, 모듈 태양광 모듈의 그 가격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하반기에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더. 그래서 2분기는 전분기보다 39% 이익이 줄 거다. 주가는 횡보할 것 같다.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분 의견이 맞는지 모르는데 오늘 주가만 봐서는 이분 의견이 맞죠. 급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미국의 태양광에서 지금 주가가 안 좋습니다. 퍼스트 솔라, 인페이즈 에너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해 버렸어요. 갑자기 미국에서 투자 의견 막 하향되고,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적은 제가 봤을 땐 괜찮아요. 왜냐면 저 발전 사업도 하나의 사업이니까 좋은데, 아쉬운 거는 모듈이 좋아야 돼요. 이 회사의 핵심은 태양광 모듈입니다. 이게 좀 꺾이고 있다는 게 주가에 좀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랠리를 보이기보다는 이제 분할하고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좀 부담은 됐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실적이나 미국 이 부담으로 한번 맞아버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쌀 때 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 오면 또 접근하셔도 되는데, PBR 0.9배가 한 4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 이하로는 좋은 또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기업이든 좋은 가격을 꼭 좀 기다리시면,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투자할 게 너무 많거든요. 기업들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 아니면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솔루션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당분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좀 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나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한영수연구원님의 LRG 넥스원도 실적 좋았는데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회성이 많았는데 이거 제외해도 30% 더 잘 나왔고요. LIG 넥스원이 그동안 이제 경쟁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했어요. 실적 하향, 전망 리스크 때문에 비용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수주 잔고 증가했고 매출도 매년 두 자릿수. 예. 그래서 회사는 이미 과거 수주가 매출로 환원되고 있다. 그래서 좋게 보자. 실적도 좋았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반대. 다만 이 회사 주가가 이제 오늘도 오르다가 급락했는데 한 가지 악재가 있어요. 뭐냐면 그 PBR 1.5배가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이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적. 근데 KCGI 있죠. 여기서 사모펀드거든요. 교환사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지분 7.3%. 이게 주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에요. 저 오버행 옛날에 기억나세요? 두산바켓이 하다가 자꾸 밀리는 게 증권사들 매물 나올까봐. 예. 그 물량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나오고 날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런 수급 악재가 있으면 저것 때문에 좀 신경 쓰여서 못 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런 이슈들 때문에 빠지면 기회입니다. 기업 가치하고는 무관해요. 예, 그 빨리 저 물량은 차라리 나오는 게 좋아요. 장기적으로 그냥. 왜냐면 이제 주가 올라갈 때마다 저거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염두에 해두세요. 저런 물량 때문에 언제든지 한번 급락이 중간중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남아있다. 다만 이제 저런 거 제외하면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좋으니까 좀 견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오늘은 뭐 10%나 빠졌더라고요. 저도 뭐 근데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왜 저렇게 기관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아버렸네요. 굳이 저걸 10% 빼야 되는 건가요?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저는 이제 밸류 계산해보니까 7만원 이하입니다. 좋은데 최근에 정말 좋았죠. 근데 호실적에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 물량 부담 있다는 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SOL은 안 좋죠. 요새 뭐 실적도 고만고만하고 거기다가 전망이 안 좋죠. 저도 이번 주에 보고서 보여드렸죠. 정유업종 장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그 대체 바이오 연료 이런 것들 규제 때문이죠. 근데 그거 감안해도 그거는 아직은 몇 년 후의 문제고요. 지금 당장 걱정할 건 아니에요. 수요가 문제죠.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튼 최근에 다시 유가 떨어지고 하면서 실적도 기대를 하에 있습니다. 다만 정유 쪽은 그래도 예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재고 손실 제거하면 정유에서만 3,700억 벌었대요. 근데 화학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고, 근데 미국 경기가 좀 안 좋다는 거. 디젤 수요 70%가 트럭 운송인데 경기 안 좋으면 수요 줄겠죠. 디젤이 마진이 좋거든요. 근데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과 인도가 수요가 좋다. 중국, 인도 내수 가파르잖아요. 그럼 정제 마진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만 볼 필요 없다. 중국과 인도의 정제 마진도 한번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 왜냐 내수가 살아나니까. 약간 이제 그래서 중간 입장이신 것 같고, 근데 좋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성장하거나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주식은 좋아요. 왜? 싸니까. PBR 0.88배면 2014년도에 그때 유가 30달러 갈 때 있었거든요. 지금 상상이 가세요. 30달러까지 갈 때 있어요. 그때랑 지금 비슷해요. 그때보다 더 낮아요. 밸류가. 코로나 때보다.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한 거죠. 그리고 2분기부터 정제 마진도 인도, 중국으로 회복되니까 지금 이게 밸류입니다.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주식이에요. 이건 주식 밸류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X아웃시스는 하나증권의 김성주 한민호 연구원님이, 이거는 제가 LX아웃시스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건 아니고 내부자 매수 기억나세요? 내부자 매수 자꾸 들어온다. 한두 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이제 내부자 매수 한 번씩 보여드리니까. 근데 이게 건자재인데 지금 건자재가 좋을 리가 없는데 왜 내부자가 들어왔지?
좀 의아하긴 했어요 당시. 근데 내부자 매수 들어오고 주가는 이제 횡보했죠. 그러다 이제 어제 실적 발표 딱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서프라이즈하게. 그래서 영업이익이 132%나 증가했고 이게 업황이 안 좋은데도 좋은 실적을 내줬습니다. 환율 하락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 감가상각비가 아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소재는 미국향 쪽에 좀 실적이 증가했고, 예. 근데 건자재도 요즘에 약간 주택거래 늘어나니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건자재 회사니까 부동산 시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환율이 좀 올라가서 원가는 나빠질 수도 있어요. 2분기. 그렇지만 판매량 증가로 만회할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주가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고요. PBR 0.47배 정도로 최바닥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걸 장기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주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가려면 앞으로 주택 경기 살아야 되는 거 아시죠? 주택 경기가 구조적으로 좋아지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LX 하우시스를 내부자가 샀어요. 나도 같이 샀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트레이딩 하시죠. 그래서 기업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자 매수만 의존하면 안 되고, 근데 내부자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거 구조적인 회사인데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럼 가져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트레이딩. 그래서 제가 이제 밸류 계산해 보니까 36,000원, 46,000원 정도 요 레벨에서 PBR 밴드로 본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LS 하우시스를 뭐 만약에 갖고 계시다.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내부자들이 여기선가 들어왔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요 근접을 한다. 그럼 이제 길게 볼 필요는 없어요. 요런 데 오면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는 모으고. 근데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기억 잠깐만요. LX 아웃식스가 나 여기 보이시죠? 3월 28일 날. 그죠? 여기 대표이사가 1억 6천만 원 샀고요. 3월 28일, 4월 6일 날. 두 번 들어왔죠. 여기 이동주 상무님. 3명이 샀어요. 3명. 좀 이상하다. 가격이 32,600원, 32,000원. 3만, 그러니까 거의 32,000원대 이분들이 사신 거예요. 여기 거의 최바닥에서 3월 28일이면 요 근처죠. 요 근처에 산 겁니다. 4월까지 해가지고 신고했죠 그때. 야, 그러니까 이게 참 내부자 매수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저번에 하나도 그렇고. 이게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물론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예, 답답한 것도 있지만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공표된 거 가지고 불법도 아니잖아요. 예, 저런 거 가지고 내가 분석해서 돈 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거는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저런 무기를 여러분이 하나 장착하고 계시면 얼마나 괜찮아요. 예,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저걸 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업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아무 기업이나 해서는 안 되거든요. 무조건 내부자 들어왔네 그냥 할까 이게 안 돼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내부자 매수 중에서 이렇게 검증된 회사인데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이 산다. 주가는 많이 빠져 있다. 이제 그럴 때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JVM은 실적으로 그냥 갔습니다. 예, 그동안 뭐 주가 안 가가지고 뭐 1분기 슬로우 하니 많이 막 그랬는데, 근데 이건재 연구원님이 대단하신 게 계속 보고 써주셨잖아요. 저도 몇 번 보여드렸죠. 뚝심 있게 밀고 나가셨는데, 아무튼 이건재 연구원님이 잘 보셨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31,000원 유지했고, 또 역대 최대 1분기 실적 냈고,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내수, 뭐 수출 다 성장, 수출이 주도했고 유럽이야. 상당 기간 해외 노력을 했는데 성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인정해줘야죠. 약국 자동화, 약 자동으로 조제해 주는 거죠. 트렌드에 딱 맞잖아요. 인건비보다. 2년 안에 내수보다 이제 수출이 높아질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 밸류도 바닥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비싸. 저는 개인적으로 JVM 한 18,000원이었나요? 그때? 그 이하면 좀 괜찮다라고 좀 봤는데 17,000원, 18,000원 맞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저거 이제 어제 실적 나와가지고 근데 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내려올 수도 있고 하니까
혹시 또 내려온다면 가격대는 항상 요 구간입니다. 예, 거기가 가장 좀 부담은 없다.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 아닌가 보여지고, 삼성 SDS는 실적은 그렇게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기대엔 부합을 했고요. 좀 답답하죠. 근데 요거죠. MSP 고객들이 디지털로 전환할 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점점 많은 회사들이 디지털화 하니까 이건 긍정적이고, 이 자원 관리, 그러니까 뭐 인사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쓰는 이제 시스템 있죠. 회사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전사적 자원 관리인데, 그게 SI 사업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역성장이어서 좀 안 좋았고, 클라우드는 좋았고요. 물류는 작년이 좋았는데 올해는 뭐 외형 성장이 좀 쉽진 않고요. 그래서 결국 IT 서비스 이 부분, 요게 좀 살아나야 돼요.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좋은데 이 부분이 언제 살아나느냐가 관건이고, 2분기부터 동탄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빠져 있어요, 사실. 시간 갖고 인내를 좀 계속 해 나가시면 나중엔 좀 보상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SES 이마고테그라고, 이게 세계 1등 ESL 기업, 전자 가격 표식이 있죠.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그거 회사가 월마트에 대규모 공급해서 어제 주가 50% 올랐나,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예. 수주 계약이 그때 지연된다고 했는데 결국에 월마트랑 체결이 된 거죠. 이게 6천만 개고 미국에 500개 점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솔루엠도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월마트가 저 정도면 다른 회사들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게만 세계 2등이 솔루엠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루엠한테도 호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엄청난 성장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거는 저 회사를 투자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 ESL 기업 솔루엠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성장 잠재력이 높고, 그리고 요 주황색 선이 솔루엠이거든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밑에가 SES 이마고테크. 원래 프라이서가 되게 잘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좀 잘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위 3사의 합산 매출이에요. 그리고 이제 DLNC, 그래 솔루엠이 올랐나요? 제가 솔루엠 주가는 안 봐가지고. 역시나 올랐군요. 그죠? 예. 솔루엠도 제가 알기로는 참고로 내부자 매수가 있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저 이제 매일 보니까 기억이 나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잠시만요. 내부자. 여기 1월, 요때가 1월 18일이었군요. 좀 꽤 됐네요. 1월 18일날, 예, 꽤 됐네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분이 2만원대 맞아요. 3.65원. 예, 기억납니다. 꽤 오래됐죠. 근데 왜 기억하냐고요? 매일 보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예. 자, 그리고, DLNC 오늘 실적 괜찮았어요. 낮아진 기대치보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내용도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주택 현장 두 곳에 추가 비용이 있었지만 해외 플랜트가 이게 빨리 잡혀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빨리 매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적으로 잘 반영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주택 부분만 좀 안정화 더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신규 수준은 한 22.8% 달성했고, 이건 전년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S-오일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1분기 만에 1.78조 달성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 연간 플랜트 수주 금액 이미 넘겨버렸어요. 벌써 작년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1분기만. 근데 수주 잔고가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더. 네. 그래서 일단 수주 잔고는 5조 원까지 육박을 했고, 플랜트 수주가 는 게 이게 좀 호평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주가 올라갔던 배경은 플랜트 때문이에요. 플랜트. 왜냐하면 지금 국내 주택을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잘 가는 게 해외 쪽이잖아요. 이 체질 개선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 너무 막 지나치게 막 우려만 하고. 근데 저도 DLNC를 자꾸만 이제 좀 버티시라고 한 얘기는 워낙 저밸류잖아요. 현금도 많고 하니까. 여기서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국내 뭐 부동산이 뭐 정말 심각해지지만 않는다면 지금은 나쁘게 볼 게 아니다. 오히려
되돌림을 생각을 해야죠. 영원히 하락은 없어요. 또 반대로 보면. 근데 트리거가 생겨야 되는데 실적이란 좋은 트리거가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이 끝났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시황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그 2500에 끝이 나서 그래도 다시 2500을 회복을 좀 해줬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오늘 장대음봉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는 해주세요, 당분간. 왜냐면요, 저 신용매매랑 반대매매 막 이런 게 꼬여가지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 뭐 6개 종목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완전히 지금 해석도 안 되고요. 예, 뭐 CFD 계좌니 막 이런 데서 반대매매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급변하는 기업들이 있죠. 막 주가 갑자기 팍 오르고 이런 쪽은 투자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또 안정화될 때 투자하시면 돼요.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은 코스피의 대형주 중에서 못 오른 게 있다면 그게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시장은 좀 코스닥이 지금 대응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봐주시고, 다만 저것도 시간 지나면 이제 잠잠해지니까 다만 조금 변동성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투자할 때 좀 그런 부분들 유의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들이 3천억 샀고 기관은 3천억 팔았는데, 외국인 보시면 코스닥 엄청 팔았죠. 이게 뭐 맞는지 모르지만 CFD 계좌일 수도 있어요. 저기 외국인으로 잡히거든요. 개인 매매인데 유독 많죠. 3천억. 아니 코스피는 저렇게 사는데 코스닥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를 산다면. 그러니까 저거는 CFD일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나.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CFD는 참고로 차익 결제하는 거고 1억 가지고 2.5억까지 그냥 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외국계 증권사 이용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잡혀요. 내가 계좌를 터도. 오늘 외국인들은 역시나 삼성전자 같은 전기전자 집중 투자했고, 철강주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계속 팔고 개인은 포스코 계속 사고, 좀 대결이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 좀 맞서고 있고, 오늘도 좀 그런 게 보였습니다. 오늘 섹터로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여기 이제 한한가 같은 기업들이 일제히 풀리면서 오늘 삼천리가 22%, 거래량 보세요. 대성홀딩에서 1800만 주,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지면서 이쪽으로 또 몰렸고, 아마 여기서 또 CFD 매도도 나왔겠죠, 그죠? 오늘 인턴 오랜만에 카카오 네이버가 훈풍 불었고요. 너무 안 갔잖아요. 좀 가줘야죠. 그리고 오늘은 DLNC가 급등하다 보니까 건설 대표죠. 게임주가 오늘은 동반해서 위메이드가 게임 하나가 요새 성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게임주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설 중소형도 같이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은 뭐 여전히 견조합니다. 정말 대단한 업종이에요. 조용하게 가고 있고, 조선주도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은 미포조선이 웬일입니까? 제일 부진했는데 이제 뭐 좋아지겠죠, 점점. 그래서 이 현대미포도 우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안 좋을 때 베팅하신 분들이 성공한 거잖아요, 결국엔. 뭐 안 좋다 막 팔아라 할 때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 나는 거. 물론 뭐 결과는 나중에 또 봐야 돼요. 하지만 다행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뭐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반대를 보시고, 또 너무 좋을 때 조심.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좋은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인데 오늘 빠져버렸죠.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더 좋을까 이제 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동차는 어쨌든 계속 좀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나. 너무 잔파동 그냥 무시하시고 길게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부침은 있는데 제가 생각에 너무 싸거든요, 아직도. 너무 저평가니까, 일본 기업에 비해서. 카지노 오늘 괜찮았고요. 해운주도 오늘 페노션 괜찮았습니다. 오늘 면세점도 호텔신라가 실적 괜찮았던 것 같더라고요. 화학섬유도 오늘 좋았고, 섬유주는 뭐 한 기업이 좋았군요. 의류업체가 오늘 화성엔터가 좋았고요. FNF, 휠라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좋았습니다. 통신주도 오랜만에 반등해줬고, 다만 이제 나머지는 좀 빠졌는데 철강주가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포스코가 오후에 좀 빠지면서 안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코를 아시잖아요. 제가 작년부터 저도 포스코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인데, 보고서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정말 하방도 단단하고, 근데
요새는 저도 이제 너무나 변동성이 크니까 이게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너무 변동이 심해요. 네, 그러니까 좀 나중엔 진정될 거예요. 변동성이. 그럼 그때 또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 막 무슨 포스코 이 대형주가요. 급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켜만 보세요. 가격이 좋은 가격도 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40 한 2, 3만 원 갔다가 내려오니까 기다리면 분명히 또 좋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변동성이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우주항공 안 좋았고 2차전지 장비는 오늘 굉장히 안 좋았고요. 매물이 나왔고 2차전지도 오늘 한솔케미칼은 좋았는데 오늘 LNF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탑머티리얼 이게 장비회사죠. 예, 장비회사들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오른 거 아시죠? 항상 보셔야 됩니다.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 보다도 좋은 기업인데 나쁜 주식이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주식이 또 돼요. 빠지면. 그럴 때 또 적절한 가격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좋은 기업은 맞아요. 탑머티리얼즈도. 근데 이제 이런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이 오른 만큼 매물이 지금 좀 쏟아졌다. 방산도 비슷한 것 같고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졌고요. 항공기 부품, 2차전지, 소재 다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코프로는 오늘 좀 괜찮았는데 다른 회사들의 주가는 조금 오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한솔하고 에코프로는 좀 괜찮았습니다. 전선주 그리고 폐배터리도 좀 빠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안 좋으니까 2차전지가 좋아야 장이 좋거든요. 코스닥은 2차전지 안 좋았고 그동안 시장 주도하던 전력 설비 뭐 태양광 이쪽도 다 빠졌고 IT도 좀 안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도 별로 안 좋았고요. 자동차도 안 좋았어요. 로봇 오늘은 뭐 기아나 이런 대표주도 안 좋았죠. 저기 좀 빠졌고 화장품도 좀 쉬어갔고 뭐 오늘은 아무튼 빠진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가 단단하게 버텨주다 보니까 시장은 버텼는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코스닥이 1000개가 넘어요. 네, 그 정도로 오늘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이게 CFD랑 좀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며칠 이어지니까 조금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항상 왕따 당하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내부자 매수한 거 중에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죠. 그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좀 지금 약간 변동성 장세를 이겨내는 방법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확실히 좀 견조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오늘 위메이드 솔루엠 아까 한번 설명드렸고 쌍용차 거래 재개됐죠. KG 모빌리티 BJF 리테일 좋았고요. 한솔케미칼 SK 스퀘어가 요즘에 좋습니다. 워낙 이것도 요즘에 그 장내 매수 들어왔죠. 내부자 매수. 하이닉스 좀 살아나고 미포조선 좀 약간 못난이 주들이에요. 현대미포, DLENC, 카카오 참 못 갔죠. 조선주 오늘은 이쪽이 좀 살아나는 좀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잘 받쳐줬고 다만 오늘도 좀 오늘 좀 부진했던 기업은 LIG 넥손 약간 오버해 그 물량 부담 이슈가 아직 남아 있고 하나솔루션은 일단 이제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 급락, 모듈 수익성 둔화 이 두 가지 그리고 하나도 좋았는데 방산 기업들 하나그룹 좀 빠지니까 빠지는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너무 올랐었고요. 풍산도 실적 좋은데 LS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은데 이제 다 반영됐다. 그래서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좀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제 기업들이 시장을 좀 최근에 주도했던 기업들이 좀 오늘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제가 뭐 해드릴 얘기는 다 해드렸고 오늘 실적은 제가 체크해 보니까 제가 이제 실적을 보는 좀 기준은 뭐냐면은 작년보다 이익이 증가했어야 되고요. 이익이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 나오면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저기다 올려드리는데 다만 오늘 본 거 중에 파트론 같은 기업도 아까 나왔는데 작년보단 감소해요. 감소인데 기대보다 잘 나왔어요. 마치 그 DLENC처럼 그런 기업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실적은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다음 주에 실적 나오는 것들이나 이런 거 보고서 또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어제는 내부자 매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4월 26일까지는 이렇게 있었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어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공시 쪽에서 어제 요 회사들이 좀 수주가 있었습니다. T-로보틱스 아시죠? 이 자율 이송 로봇 2차 전지. 여기 2차 전지 쪽이죠. 이거 또 수주 받았어요. 근데 계약 상대방 비밀, 뭐 왠지 SK온 아닌가 생각은 솔직히 들거든요. 근데 알 수는 없고요. T-로보틱스 우리 한번 공부해봤죠. 예, 요거 수주 있었고, 어제 현대미포조선이 LPG 오늘 그래서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요런 수주 공시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기는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5월 1일은 휴장입니다. 휴장이니까 3일 연휴인데 내일 반도체 EUV 올라갈 거고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료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하고도 제가 어려워요. 와, EUV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실리콘 SiC 링, 예, 식각 공정 있죠. 여기 들어가는 좀 핵심 장비나 부품 회사 좀 소개해드렸는데, 일요일날 요 두 개는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거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 주 너무 수고하셨고 항상 감사드리고, 또 한편에서 항상 또 죄송하기도 하고,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